안녕하세요. 5월 1일 목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은 헤드라인 없이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후 재건을 위한 중요한 경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미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을 창설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금은 양국이 자원 개발과 경제 회복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석유, 가스, 희귀 광물 등 천연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국가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협약은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이자 미국이 장기적인 평화 구축에 동참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나 우려도 있었다고요? 네, 초기 초안에는 미국이 군사 원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우크라이나 법률이나 EU 규정과 충돌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하고 조항을 재작성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최종 타결된 겁니다. 다만 실질적인 민간 투자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상징성과 실질 경제 회복 사이의 간극이 아직 존재하는 셈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유미정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지원이 수천조 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미국 공급망 회복의 핵심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광물 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전쟁과 불확실성으로 외국 투자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이 출범했지만 정작 희귀 광물 추출과 가공을 위한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고 주요 자원 상당수가 러시아 점령지에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상징은 크지만 실질적 수익은 아직 먼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 지출 2조 달러 감축을 약속하며 워싱턴에 등장한 일론 머스크, 프로젝트 도지를 이끌며 1,60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냈지만 위헌 논란과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 100일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머스크는 변화를 원하면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에는 민간에서 원격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 여정은 단순한 행정 프로젝트만은 아니었습니다. 링컨룸에 숙박하고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통을 비우며 도지는 불교 같은 삶이라 말한 머스크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정치 예능 같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게 시뮬레이션처럼 느껴진다면서 개혁과 혼란이 뒤섞인 100일간의 워싱턴 체류를 유쾌하게 되돌아봤습니다. 장난 같았지만 진심이었던 그의 실험은 이제 정치권의 바통을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100일, 경제는 흔들리고 있지만 대통령은 예고된 전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발언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윤범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 둔화는 자신이 예고한 전환기라며 외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일시적 희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 당시에는 관세가 미국 경제를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단기적 충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경제학자들도 그의 발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하락은 바이든의 증시라고 표현하며 책임을 전임자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음에도 주가 상승을 트럼프 효과라고 주장한 바 있어 말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나쁠 땐 남 탓, 좋을 땐 본인 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민자 체포 수치나 물가,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도 좋을 때는 내가 했으니 성공, 나쁠 때는 남 탓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관세 정책으로 경기 둔화와 무역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네, 말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아직 녹록지 않아 보이네요. 김윤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이 백악관 와이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트럼프 정책을 긍정적으로 다룬 언론 기사, 유튜브 영상, 관료 인터뷰 등을 링크 형식으로 모아둔 것으로 사실상 친트럼프 뉴스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악시오스는 이 사이트가 주류 언론을 우회해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이며 클린턴 스캔들을 폭로했던 보수 매체 드러지 리포트를 연상케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지지자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진짜 뉴스를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무모한 관세와 위헌적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격에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여성 정치인 양성단체 이머지 행사 연설에서 해리스는 공포가 퍼지는 만큼 용기도 전염된다면서 지지자들에게 침묵 대신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의 공공서비스 축소, 이민 대량 추방, 사법권 무시 등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협소한 미국 비전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든 가운데 공화당은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은 경기 둔화는 보이지만 불황은 아니다라며 낙관론을 폈고 존 튠 원내대표도 긴 안목의 제조업 재건이라면서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건 팬데믹도 아니고 공급망 문제도 아닌 트럼프가 만든 위기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조차 지속되는 관세는 소비 위축과 신뢰 하락을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라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메타는 매출 약 60조 원, 순이익 24조 원을 기록했고 AI 기반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억 명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를 입증했습니다. 다만 가상현실 부문 손실과 유럽 개인정보 과징금은 부담 요소로 남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약 100조 원, 순이익 18% 증가를 기록했으며 AI가 애저 매출 성장의 절반을 견인하며 클라우드 부문이 21%나 성장했습니다. 양사는 모두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밝히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 소식에 따라 메타는 주가 5%, 마이크로소프트는 7% 이상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미 육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51조 원 규모의 육군 변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향후 5년간 1천여 대의 드론을 모든 전투사단에 보급하고 감시, 보급, 공격, 임무를 드론이 주도하는 형태로 재편이 됩니다. 육군은 통신 강화, 전자전 대응, 방어 시스템 구축에도 수조 원을 투자하며 구형 장비와 헬기 인력 감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전략의 일환이며 신형 탱크와 장거리 미사일도 병행 도입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인도와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며 곧 합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세가 미국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그는 우리의 힘이 우위에 있고 상대국들이 우리와 합의하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 정부는 협상 마무리를 서두르지 않으며 기술 협의 수준에서 논의 중입니다. 트럼프 특유의 금방 합의 가능하다는 주장은 중간 선거를 앞둔 경제 방어 논리로 풀이됩니다. 챗 GPT 개발자 샘 올트맨이 공동 창업한 월드코인이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홍채 인증 서비스도 개시했습니다. 이용자는 오브라는 장치로 홍채를 스캔해 월드 아이디를 발급받고 디지털 지갑 월드 앱을 통해 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6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연내 7,500대 오부 장비가 전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올트만은 AI 시대 인간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라면서 월드코인의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추방되는 이민자들을 제3국에 보내는 정책을 본격화하며 아프리카 국가 루안다가 새로운 협력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출신 난민 한 명이 최근 루안다로 송환됐고 더 많은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루안다는 이미 영국과 덴마크의 난민 수용 협의로 주목받은 바 있으나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협상은 루안다, 콩고 간 평화 중재와 희귀 광물 외교와도 맞물려 미국의 전략적 카드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앞으로 모든 신백신에 대해 위약, 플라시보 대조 실험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투명성 강화 조치라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신뢰 저하와 접종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역처럼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백신까지 위약군을 포함하면 윤리적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새 기준에 따라 재시험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체 백신 인프라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헌정사상 권한대행이 중도에 직을 내려놓은 건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됩니다. 그는 담화에서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내일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자동 승계되며 6월 3일 대선까지 국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미국 내 학문, 연구 환경이 위축되자 프랑스가 전 세계 과학자 유치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5일 소르본대에서 과학을 위해 유럽을 선택하세요 캠페인을 출범하며 프랑스와 유럽을 새로운 과학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산 삭감과 자유 억압이 심해진 미국과 달리 유럽은 개방과 협력, 자립 전략을 내세워 전 세계 학자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전 마지막 심층 인터뷰를 담은 다큐 알데아스 새로운 이야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교황이 설립한 청소년 재단 스콜라스와 세계 청년들의 문화 교류 프로젝트 알데아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코세이지는 영화는 소통과 정체성 보존의 최고의 매개체라며 교황과의 우정과 철학을 작품에 녹였다고 밝혔습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으로 전 세계 팬을 사로잡았던 미국 가수 마이클 볼튼이 희귀하고 치명적인 뇌종양 교모세포종 글로발라스토마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뇌종양 수술 이후 투병 중이던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치료 과정 중 단기 기억력, 언어, 운동 기능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전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같은 병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산다는 것, 그것은 치열한 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자탑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